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하면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인 특별 사면,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죠. 오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법무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사면 대상자들을 이제 놓고 어, 그 사람이 이 형을 살게 된 내용, 그 다음에 형기가 가령 2년이다. 그러면 그 중에 얼마나 살았는지, 교도소를 얼마나 살았는지, 그 다음에 수용 생활에서 태도는 어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는 그런 작업이 사면 심사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은 여기에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 그다음에 그 사람 와이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세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들이 많습니다. 조국은 아마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화영은 제외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있습니다.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데 이화영은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죄도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이화영은 단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사면을 해 주기에는 본인이 돈 받은 뇌물죄도 있으니 이화영에 대한 사면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뭐 이화영은 연말에 보든지 내년으로 넘어가고 조국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그 명분은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사면 복권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민생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숫자가 꽤 많아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뉴스의 초점은 유명 정치인 또는 뭐 경제인, 기업인들 이제 여기에 맞춰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 화물연대 여기에 그 간부들도 이번에 사면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촉각이 지금 곤두서 있습니다. 만약 그 윤석열 정부의 치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건설노조 또 화물연대 여기가 그 민생경제에 엄청난 그 주름살을 지게 했던 그 사람들의 파업까지도 다 정치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그런 사면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또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건설노조 화물연대 간부들이 사면복권 될 경우에 사회적 반발과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정치인은 누가 포함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 대략적인 지침은 내려가 있을 것이다.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면심사위원회가 가능한 겁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장관이 이 위원장이고 뭐 위원이 9명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과 계속해서 조율을 해온 겁니다. 그 사면심사 대상에 이미 대통령실에 지침이 와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이 이미 하달돼 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놓고 대통령이 품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요요일인데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8월 12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면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수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가장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뭐 대상자를 심사하고 이런 작업은 다 대통령이 정한 지침,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이 사람에 대한 수면 지금 뭐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어, 붕괴적으로 조국 사면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죠.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랬는데 종교계에서도 그런 의견 전달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실소를 금치 못하기도 하고 뻔뻔하다 이런 반응을 저희 조선닷컴 어, 독자들은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시던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을 수면 복권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한테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월 15일 대통령 국민 임명식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전직 대통령을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려고 양산에 이제 그 우상호 정수석이 갔다는 겁니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성산마을 그 이제 초청장을 들고 간 거겠죠. 거기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 5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혹시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사면복권이 있습니까? 라고 우상호 수석한테 물었고 이제 우상호 수석이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에게서 아직 지침을 받은 바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고 우상호 수석은 그 말을 듣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도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조국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조국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특히 MZ 젊은 세대들에게 뜨거운 감자다. 조국 건드리지 말자. 이제 이런 겁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내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를 하겠다. 왜 홍문종 전 의원 이름 적혀 있는 그거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달하는 그 문자 주고받는 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또 창피 큰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을 건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독자들께서는 아주 분노를 금치 못하시고 참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주 댓글이 많이 달렸더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